소액으로 정말 내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확실한 필승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정비 사업 같은 경우, 과거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이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계단식 상승으로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이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도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나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소액 투자 요즘에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이런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런 정책들이 현재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액으로 정말 내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확실한 필승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낚시를 잘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왜 낚시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낚싯대를 하나만 사용하나요? 그게 아니죠. 바로 여러 대의 낚시를 던집니다. 그로 인해서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부동산에도 낚시를 접목을 시켜서 확률을 올려야 된다. 내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내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확실한 필승 전략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것도 소액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단독이라든가 다세대 아니면 이런 연립주택이 노후화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이런 게 바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비 사업이 재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재건축이죠. 재건축과 재개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가격 자체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정지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낚싯대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런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건축비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건축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평당 한 600 정도 건축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비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평당가로 봤을 때 평당 거의 800이죠. 800에서 거의 900의 이 평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평당 800에서 900만 원의 평당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600이죠. 이 600만 원으로 평당가를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5평짜리 한 1000세대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평 건축비를 600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개 세대를 짓는데 1억 5천이죠. 1억 5천에 한 개 세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1000세대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바로 1,500억이죠. 1,500억이라는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평당 600으로 했을 때는 1,500억이라는 건축비가 들어가는 반면에 지금 800에서 900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건축비가 얼마나 상승될까요? 바로 500억이 상승이 됩니다. 500억. 바로 2,000억이죠. 2,000억이라는 건축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어떻죠? 지금 건축비 상승,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자재비 상승, 그리고 요번에 또 시멘트 가격도 상승이 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건축비가 상승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축비가 상승이 되면은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분양금이죠. 일반 분양 금액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분양가가 이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된 이런 구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에서 조합원이 큰 평수를 갖고 있을 때 1+1 이렇게 두 채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것이 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큰 평수를 갖고 있을 때 큰 평수 하나 받고 모자란 거에 대해서는 작은 평수 하나 받고 이렇게 1+1을 받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왜? 이 인건비 상승,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1,500억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반면에 500억, 600억, 25평만 짓는 게 아니라 30평, 40평, 50평대에 이런 세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500억이 아니라 정말 1000억, 2000억의 건축비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입지 양극화, 무산이 되는 구역들도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있어서,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낚싯대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낚싯대 어떻게 던져야 될까요? 바로 일시부동산 대책이죠. 일시부동산 대책, 정비사업이 완화가 됨으로써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주택수 제외죠.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시면서 어디에?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빌라 정말 서울권역으로 봤을 때 많은 빌라들이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도 있고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고 향후 가치 상승분 플러스 이런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특강 시간에 정말 오픈해서 정말 핵심 지역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강 시간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고 임정활동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빌라죠. 빌라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현재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이 정비사업, 이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부터 임기를 잡고 거의 10년 가까이 서울시장님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으로 지냈을 때 이 정비사업 지역 자체를 정말 많은 곳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라죠. 빌라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망한다.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막고 어떤 사업을 주로 했을까요? 바로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에 있는 담벼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도로죠. 도로에 이제 색깔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실소유자들이죠. 실소유자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나요? 바로 주거 개선입니다. 정말 물을 틀었는데 녹물이 나오고 창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한기가 계속 들어오고 겨울 되면 동파가 되고 여름에 비가 오면 자꾸 곰팡이가 쓸고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바로 이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얼마 동안? 바로 10년이죠. 10년 동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뭐죠?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 측면이 현재 부족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있죠. 이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싹 다 해제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해제 구역, 서울 안에서도 393곳 이렇게 해제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제하고 나서 관리가 안 돼 미관리 지역이 222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그나마 벽이라도 조금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는 지역이 아닌 정말 관리도 안 되는 지역이 222곳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변화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바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 자체에서는 이런 소형주택, 그 다음에 재개발 이런 것을 정말 중점 사업을 두고서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완화 계획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거에 빌라에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현재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빌라에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도 결혼을 일찍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기에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빌라죠. 요즘 빌라들도 굉장히 아파트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사촌 동생도 빌라에 실거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나니까 또 아파트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겠죠. 팔고 나서 아파트로 갈아타야 되는데 팔고 싶은데 잘 팔리나요? 그렇지가 않죠. 왜? 이 박원순 잃어버린 10년으로 인해서 팔고 싶어도 빌라에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 자체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바로 이 갭 투자죠. 갭 투자로 많이 이제 정비 사업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재개발로 인해서 몸테크,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몸테크를 해서 아파트 한 채 받아야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인식 자체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거주로 접근해서 매매로 들어갔을 때의 가격과 지금 갭 투자죠. 갭 투자로 접근하는 가격 자체가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빌라죠. 이 빌라로 낚싯대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죠? 바로 장기적인 투자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단타 투자죠. 이 부동산으로 단타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타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이 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 중에서 소액으로 접근했을 때 원탑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정보의 공개성,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보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정보화 시대죠. 많은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발품이라고 그러죠. 발품을 팔아야지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손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클릭 한 번에 지역적으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어플 모양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세금적으로, 아니면 청약적으로, 아니면 아파트 실거래, 아니면 KB 부동산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홍역론으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보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재개발에 이것을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정비 사업이죠.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 과거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본 정비 계획 수립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가 자체가 상승이 됐었나요? 그때는 이런 정비 사업이 수립이 된다,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가격 상승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구역 지정이죠. 이 구역 지정이 이루어졌을 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이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도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현재는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재개발 초기죠. 재개발 초기 때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됩니다. 왜? 바로 정보의 공개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가 됨으로써 어떤 지역이 어디가 재개발이 된다더라, 조합원 수는 몇 명이고 동의선은 몇 프로고 그 다음에 노후도는 몇 프로, 여기가 개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말 이 정보를 토대로 미리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투자 수요자들은 어떻게 되죠? 너도 나도 그쪽 지역으로 밀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보의 공개성으로 인해서 초기 때 이런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죠? 바로 이겁니다. 소액 투자로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보의 공개성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이전에 정말 개발될 수가 있는 이 이전에 재개발 예정지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단계에 정말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갔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개발 초기에 정말 가파른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앞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공개성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정말 낚싯대를 던져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개발 예정지 지금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노후도를 갖고 있고 동의선은 몇 프로를 거뒀고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정말 극초기 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떻죠?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에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나는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소액으로 어떤 지역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입지적인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재개발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낚싯대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낚싯대를 어디에 던져야 되나, 그것은 제가 특강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낚싯대를 던졌을 때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아서 내 자산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지역, 특강 시간에 정말 오픈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참여하셔서 임장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셔서 내 자산 가치를 정말 크게 올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